안녕하세요. 조은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피드백 강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2020년도 12월 28일부터 신정까지의 주간보육일지네요. 주간보육일지 작성하시더라도 평가제 기준의 내용을 충족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제 기준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상과 놀이, 활동이 고르게 기록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선생님들이 주간보육일지 쓰시다 보면 교사가 계획한 활동은 잘 써주시는데 아이들 자유롭게 놀이한 놀이 과정이라든지 일상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은 일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동, 반응이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일과는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요. 실내외의 놀이를 제외한, 제외한이라고 했지만 꼭 제외한다고 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일상과 놀이의 흐름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도 놀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놀이는 영유아가 주체가 되어 선택하는 네, 영유아가 주체가 되어 재미를 위해서 선택하는 행동이나 반응, 그런 과정 등을 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활동은 교사가 영유아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하고 네, 지원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놀이는 아이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들, 목적이 따로 없습니다. 활동은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계획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상 놀이 활동이 고르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떤 일지 같은 경우는 활동만 열심히 기록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육 과정, 놀이 중심 보육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생활 이렇게 해 주셨고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계획을 했지만 아이들마다 실제 언어 표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영화반인 것 같지요? 언어 표현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매번 다 쓰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간혹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이 표현을 다 잘하지 않는다면 그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도 함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구분할 때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이 부분은 계획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에 썼다고 해서 실행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계획이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실내놀이에서 영역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사실 괜찮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아기 인형 어부바구 걸어요. 생일잔치는 자유놀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자유놀이 시간에 했다면 그 시간에는 자유놀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거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유놀이 시간 안에 배정을 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매일 행사가 자유놀이 시간을 뺏는다면 문제될 수 있어요. 행사는 자유놀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요. 어쩌다 한 번씩은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 실내화를 신고 걸어봐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놀이하다가 너무 큰 신발을 신고 걷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놀이가 일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집에서 엄마 아빠 신발을 신다가 넘어지거나 이게 놀이라고 인식을 하고 위험하게 어른들의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네, 엄마 아빠 사진이 붙어있는 종이블록으로 집을 지어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엄마 아빠 흉내를 내는 것을 선생님이 목표로 계획했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라는 요소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 흉내놀이, 엄마 아빠 물건을 탐색해요. 무엇이 똑같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바깥놀이 40분 넉넉하게 계획해 주셨고요. 또 점심 식사 2학기 시간 별도로 하셔도 되고 함께 계획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낮잠 및 휴식 시간 2시간 충분히 계획하셨는데 좀 시간이 너무 길다. 오후 실내 자유놀이 시간도 촉박하다 하시면 특별활동이 있어서 촉박하다 하시면 조금 조절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볼게요.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오랜만에 등원을 하여. 이 이유는 교사가 예측하는 이유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굳이 삭제해 주셔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저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서 어린이집 오기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언어 표현이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이게 교사가 아 그럴 거야 라고 너무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굳이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필요하니까 삭제하도록 할게요. 등원 힘든 영화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건 사실이니까요. 크리스마스에 받은 선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영화들도 있었음. 이러한 영화들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문장을 잘 보시면 등원이 힘들어하는 영화도 있었고 여기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영화들이라고 하기에는 일부 영화예요. 등원이 힘들었는데 실내 활동까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가? 근데 그 친구들이 한 명이라면 굳이 전체 반 아이들이 대체 활동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영화들을 위해서 대체 활동했다는 것은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은데 이게 얼마나 영유아들의 비율에 따라서 실행할 정도인지를 같이 써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앞에는 등원이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또 크리스마스에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 나쁘지 않은 컨디션 영화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 활동과 연관된 내용이 작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잠시만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라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원해 오랜만에 등원해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휴식 공간에서 쉬는 거예요. 네. 연휴 기간 동안 경험했던 것을 충분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하였음. 네. 일상과 관련된 내용, 자연놀이 중에서 언어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실행 과정의 기록이에요. 여기서 평가 쓰도록 할게요. 영화들의 사전 경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흥미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개별 영화들의 컨디션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일과를 운영할 수 있었다. 컨디션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평가가 되겠죠. 실행 과정의 기록 중요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평가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선물 동화를 꺼내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와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네, 동화 속에 뭐 이렇게 흉내도 내기도 하고 양치를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위생에 대해서 교육도 해주셨네요.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붙여주었는데 요거 굳이 안 쓰셔도 괜찮기는 해요. 이미 여기 계획에서 엄마 아빠 사진을 활용한 놀이를 계획했으니까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블ог 속에 영화 자신의 엄마 아빠 사진을 찾아서 누구 엄마야? 라고 말하면서 애착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몇의 영화겠지요. 모든 아이들이 했다면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교사 주도의 수업을 했는지 아이들이 관심을 보여서 진행이 되었는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이 필요하다면 같이 적혀 있는 것이 좋겠죠. 다른 놀이 활동을 하면서 엄마 아빠 사진이 붙어있는 블록을 가지고 다니는 영화도 있었고 블록을 높이 쌓아서 엄마 아파트야 라고 해서 놀이가 확장되기도 했어요. 네. 가족 사진에 애착을 많이 보이는 영화들의 모습을 반영하여 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죠. 이 내용이 다음에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하나 중에 새로운 사람이 있어서 누구야? 라고 물어보길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지역사회 증진. 네. 이렇게 해서 잘 작성해 주셨네요. 잘 보시면 일상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놀이에 대한 내용, 네, 계획한 건 아니지만 산타 할아버지와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놀이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활동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잘 쓰셨어요? 화요일 볼게요. 엄마와 함께 등원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영화가 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왜 영화 한두 명이 힘들어한다고 해도 보세요. 오전 자유놀이를 하는 시간이 9시 50분부터 10시 50분이에요. 바깥놀이 하는 시간이 11시고요. 아이들이 등원이 이 시간대에 이루어져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안정이 되지 않아서 대체 활동을 했다. 하기에는 연이어 이틀 동안 애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뭐 다수가 아닌 소수의 영화들의 그 힘들어하면은 대체 활동을 실시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동 놀이실에서 영화들의 흥미를 반영하여 자연놀이가 진행되었다. 좋습니다. 고무신 신고 놀이하는데 굳이 교사의 실내화를 제시하는 것은 아이들 놀이 흐름 바꾸는 거예요. 네, 불필요합니다. 요거 제가 봤을 때 교사 실내화 신는 거는 수정하는 게 좋아요. 고무신을 차라리 엄마 아빠의 신발처럼 꾸며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걸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어른의 신발을 신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신발을 신고 걸어보니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벗는 영화들도 있었죠, 실제로. 이거에 대한 반영 필요합니다. 교사가 여기서 안전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판단을 해주셨잖아요. 뭔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뭔가 이렇게 놀이를 진행하는데 이거 좀 애매하다 싶은 건 반드시 평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교실에서 엄마 아빠 아기 물건 탐색할 수 있도록 교구를 준비하여 제공하였는데 관심을 보이고 이게 뭐야?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상호작용을 하며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거 길게 잘 작성해 주시긴 했는데 간단하게 기록해도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길게 작성한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여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실행했다라고만 작성해 주셔도 괜찮아요. 실행하였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다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교사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교사가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교사가 제시해서 그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교사 주도의 수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삭제하거나 생략하시거나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네, 거울 앞에서 아빠처럼 흉내를 내는 영화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만 써주셔도 괜찮아요. 엄마처럼 화장을 해보면 나는 엄마야 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기에서 엄마 아빠의 성역할이 고정관념처럼 굳어져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에
엄마 아빠의 성역할에 대해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예시를 그림 등으로 제공해 도움을 주어야겠다. 주거나 상황에 대한 역할극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며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뭐뭐 해야겠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반영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일상에 대한 내용 있고요. 놀이에 대한 내용, 이건 활동이고 활동이에요. 네, 그럼 놀이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네요. 놀이에 대한 실행 기록 및 평가도 함께 작성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도 비슷하게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사유죠. 대체활동 실시한 정확한 사유예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잠시만요. 여기 안에서 매번은 실시하였음, 대체활동 사유 때문에 뭐가 어쨌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얘기 안 나더라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고. 네. 놀이, 대체활동 구분했습니다. 보면요.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대체활동만 했어요. 이때 계속. 목요일날 뭐 했나 볼까요? 이때도 한파 때문에 대체활동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관찰자들 다 이해하지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께서 계속 모본 때문에 대체하였음 길게 쓰셨기를 말씀드려요.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위에서 표로 해주시고요. 대체활동을 실행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어떻게 놀이했다. 그 교사가 어떻게 지원하였다. 이렇게 길게까지는 안 쓰셔도 괜찮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 대체 여부, 실행 여부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생일잔치 원에서 진행했대요. 이야기 나누고 이걸 자유놀이 했다고 하면 자유놀이가 아니라 행사로 빼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상에 대한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자유놀이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가 있는 날 자연을 기록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은 항상 운영되는 거예요. 교실에 있는 인형과 후대기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했고 교사가 또 어떤 놀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림 교육을 제공해 줘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거 했는지 이따가 또 살펴볼게요. 대체활동 내용 있고요.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죠. 클레이를 꺼내자. 교사가 클레이를 꺼냈어요. 이 클레이를 꺼내자라는 것들은 꺼냈을 때 얘들아 이것 봐 하면서 꺼내가지고 그 다른 놀이를 하던 친구들이 다가왔다면 교사 주도의 수업이에요. 굳이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알록달록한 거 당연히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색깔의 클레이를 관심을 보이며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꺼내서 만져보고 촉촉감을 느껴보며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었어요. 교사가 그거 해도 돼 허락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뭐 탐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탐색을 아이들이 한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요거 구분만 할게요.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영화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진을 추가로 제공하였어요.
아, 여기에 붙일 수 있도록 제공을 했나 봐요. 근데 사진에 애착을 보이는 모습을 가정하여 추가로 제공하였음. 그럴 수 있다고 볼게요. 사진 속 엄마 아빠 얼굴에 클레이를 붙여보기도 하고 사인펜으로 색칠도 해보면서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다. 네,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클레이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표현을 했다면 도움을 주시는 게 만드는 활동에서 도움을 주시는데 그냥 여기에 붙여봐 라고 이제 도움을 주시긴 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놀이 과정에서 클레이로 붙여보기도 하고 사인펜으로 색도 내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건 잘해주신 거예요. 네, 아이들 놀이 과정에서 교사가 지원을 하는데 놀이가 전환이 되는 교사 의도로 놀이가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죄송해요. 알람이 자꾸 울려서요. 놀이에 다양하게 사진을 활용해 보아야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내용으로도 제공을 해준 거라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서 평가를 써주신다면 교사가 놀이 과정을 살펴보며 영아들이 흥미있어 하는 놀이감을, 놀이 활동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영아들의 이해와 표현 등이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거고, 나 좋아, 엄마 좋아 라고 표현하거나 뭐 다양하게 아이들 표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겠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뭐 소근육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만약에 만들기에 도움을 주셨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만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 활동에 선생님이 이제 계획했던 것들을 실제로 반영한 기록이에요. 여기에서 또 그림 교구를 제공해 줘야겠다. 왜냐면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제한적이었어요. 정확하게 문제 상황이에요. 문제 상황에 대한 인지하고 반성적 사고를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주간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 좋음이라고 말씀드려요. 아이들 노는데 교구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제한이 있었다 하시면 여기에서 그 다음날 이번 주에 아이들 흥미가 떨어지기 전에 제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 볼게요. 여기에서는 일상에 대한 내용, 생일 파티라고 생각을 할게요. 일상에 대한 내용이 있고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놀이 없습니다. 아이들 자유롭게 아이들이 꼭 이번 주에 가족에 대한 놀이만 할까요? 또 흉내 내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교사가 계획한 활동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에는 네, 교사 주도의 수업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하는 과정에 대해서 항상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는 계획에는 없었지만 이루어진 놀이에 대해서 있어요. 네. 근데 교사가 왜 아니요. 빽빽이 활동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 놀이로 활동 참고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내용, 수시로 아이들과 네,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호작용도 했고요. 아이들하고 놀이 활동에 대해서 네, 목요일은 뭐 계획과는 관련 없었지만 빽빽이를 통해서 놀이가 확장될 수 있었다 해서 놀이를 볼 수 있는데 화요일, 수요일은 놀이에 대한 내용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준으로 삼아서 볼게요. 내가 계획했던 계획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평가제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에 실행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반성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똑같을까에 대한 내용이 없죠. 없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지만 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이루어졌는데 기록이 없는 걸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어요.
네, 실행에 대한 내용 간단히 기록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일주일 내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 그러면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들려는 주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정도만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밀가루 반죽이 활용하기 어려워서 클레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교사가 처음부터 계획할 수 있겠죠. 그럼 처음부터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밀가루 반죽을 해보지도 않고 만약에 바꿨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월요일부터 바꿀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건 반성적 사고가 아니라 초기 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면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추를 만지지 않을에 대한 실행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안전교육 자료나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교육도 중요한 내용이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내용도 재난 대비라면 재난 대응, 재난 대비 일지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배변과 관련된 활동도 일상이기 때문에 매일 고르게 실행되어져야 하고 기록도 주기적으로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 식사에서 건강과 영양 상호작용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네, 낮잠에 대해서도 영아반, 유아반 구분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배변도 마찬가지고요. 콧물이 나오면 선생님께 말해요 라는 내용도 살펴보고 싶었는데 충분히 계절상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과 중에 운영한 내용을 함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지만 주간 보육 일지라고 해서 생략해도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일 보육 일지 선생님들은 매일 그런 걸 다 쓰고 계시잖아요. 주간 보육 일지를 쓰시더라도 어느 정도 간소하게 쓰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기준은 네, 반영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일상과 놀이 활동을 잘 파악하셔서 고르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GSM 카페에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제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일지나 평가제 관련한 다양한 강의가 있습니다. GSM 카페에 가입하셔서 강의를 직접 들어보셔도 좋고요. 네, 피드백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제 메일에 보내주시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이에 영상과 함께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팅방에 입장을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네, 강의 영상 아래에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 제가 일지 샘플이나 평가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